한쪽에서 작업 중인 분 발견.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라탄공예 작가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모만큼이나 실력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차분하게 한 땀 한 땀 엮어주고 때로는 과감하게 나무 줄기를 팍팍 꺾어주고 장인의 손길로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 라탄으로 만든 모자예요. 이번엔 토치로 바구니를 태운다? 아니 다듬어주면 수납 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요.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보물 상자에서 보물 꺼내든 뭔가를 자꾸 가지고 나오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40년 전에 만드신 핸드백입니다. 40년 전에 만든 가방이 이렇게 멀쩡해요? 게다가 거실에 사용할 수 있는 펜던트형 조명이고요. 보드 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 염색을 한 거고 케이크 스탠드예요.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만드는 100% 수공예 작업입니다. 라탄 공예의 기부를 잇는 경력 17년의 박지선 명인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라탄 공예는 30여 년 전 등공예로 더 친숙했죠. 집집마다 바구니, 소쿠리 이런 소품들 하나쯤 있었잖아요. 클래식했던 디자인이 요즘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소품들부터 가구, 패션 아이템까지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종처럼 생긴 이건 뭐예요? 식탁이나 거실에 사용할 수 있는 펜던트형 조명이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레이스처럼 물결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인 디자인입니다. 이런 아이템도 디저트나 간식류를 올려서 피크닉 가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이번엔 명인이 애정하는 작품을 보여준다는데요. 근데 이것도 라탄 작품이에요? 국내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가죽과 라탄 소재가 섞여서 제작된 핸드백입니다. 가죽과 라탄의 조화라니 자세히 보니까 더 멋스럽네요. 아무래도 라탄이라는 소재 자체가 식물성 소재이다 보니까 가죽이라든지 뭐 다른 소재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견고하고 크게 변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건 또 뭐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만든 목마예요. 아이들의 체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아래쪽에 골조 쪽에 프레임이 받침을 하고 있고요. 또 엮어진 부분도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탈 수 있는 목마입니다. 라탄 작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 또 하나 있답니다. 뭔지 감이 오세요? 명희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고 생각되세요? 뭐 악기인가요? 뭐죠? 자, 요거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아 딸랑이 맞나요? 맞아요. 요거는 좀 큰 사이즈이고 요거는 저희가 따로 제작한 건데 치자로 염색을 해서 약간 노란 색깔을 띠고 소리도 나서 아이들한테 장난감으로 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유아용품. 라탄으로 이런 유아용품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소재가 플라스틱보다는 친환경적인 나무 소재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혹시 입에 넣거나 가까이 피부에 닿아도 훨씬 안전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진짜 라탄으로는. 네, 정말 라탄은 가구부터 패션 아이템까지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 박지선 명인.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소릴까요? 작업 중에 물을 사정없이 뿌리는 명인. 라탄이 건조해지면 엮음 작업을 할 때 부러질 수 있어 작업하는 중간중간 물을 뿌려준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중이세요? 어린이용 의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완성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만드는 100% 수공예 작업입니다. 의자의 큰 틀을 나무로 제작한 다음 등받이 앉는 부분, 이렇게 면이 되는 부분은 라탄을 하나하나 엮어서 만들어주는데요. 준비물은 오로지 라탄과 양손뿐. 근데 라탄이 정확히 뭐예요? 라탄은 이렇게 보시면 나무 소재 하나인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등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탄 모자 만들기 스타트. 재료는 라탄과 두 손이면 끝. 어머,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뭐죠 이게? 라탄 작업을 시작할 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재료를 네. 접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식물 소재이기 때문에 건조되면서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고 재료에도 손상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텐션으로 중앙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접지 않고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십자가의 중앙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의 손상 없이 내가 재단한 재료의 정중앙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손상을 막는 명인만의 노하우. 바닥에 줄을 그어놓고 모자의 뼈대가 될 라탄의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네요. 모자의 중심을 보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가진 재료가 있잖아요.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거를 정식 명칭으로는 날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면적을 채워주는 재료를 사립대라고 부릅니다. 이 날대와 사립대의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날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립대를 엮어주는데요. 한 번은 날대 위로, 한 번은 날대 아래로 사립대가 엇갈리도록 엮어줍니다. 이때 중심 쪽으로 라탄을 당겨주는 게 포인트. 부러지지 않게 손가락의 힘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사립대를 2바퀴 정도 돌렸다면 이번엔 사립대를 꺾어 반대 방향으로 엮어줍니다. 한 방향으로만 사립대를 엮을 경우 모양이 틀어지고 풀리기 쉽지만 이렇게 해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생겨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 부분이 탄탄하게 고정이 되었어요. 오, 이제 풀어지지 않네요. 네. 라탄이 부러지지 않게 수분을 보충해주고 이번에는 4가닥이었던 날대를 반으로 나눠 다시 엮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탄탄하게 엮어져서 라탄이 풀리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모이면 모자의 패턴이 된답니다. 이 라탄 제품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엮음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견고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규칙을 한 번이라도 건너뛰게 된다면 패턴도 달라지고 힘을 받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풀어서 그 부분까지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탄탄하게 중심을 고정시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자를 만들어 볼까요? 사립대를 하나 추가해서 다른 패턴으로 엮기 시작하는 명인. 이번엔 어떤 패턴을 만드실 거예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패턴은 지금 이 모양이에요.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옆칸이랑도 만나지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회전을 해주는 거고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이제 모자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반복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무한 반복의 시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립대를 추가하며 면을 채워나가는데요. 이게 단순 반복 작업 같지만 수작업이 힘든 이유 다들 아시죠?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온 감각을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원형일 때는 정원, 이 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야 해요. 날대의 간격도 중요하고요. 사실 등공예라는 분야 자체가 틀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손가락의 감각과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때 양손의 철저한 분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왼손은 날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립대를 중심 쪽으로 모아줘야 하고 오른손은 빠르게 날대를 들었다 놨다 하며 사립대를 엮어줘야 합니다. 온 신경이 집중되는 순간. 그러다 보니 작업 한 번 하고 나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랍니다.
계속해서 만지게 되면 지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재료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 안쪽이나 아니면 손끝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닳아서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스러미가 올라오는 라탄을 만지다 보면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손가락마다 힘을 주기에 휘기도 한다는데요. 그간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손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라탄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만족스럽게 나온다면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작업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새 평평한 모양이 됐는데요. 그때 잘 엮던 걸 마무리하고 날대를 인정사정없이 꺾어버립니다. 이때 너무 세게 꺾으면 부러질 수 있기에 적당한 힘 조절이 관건이라는데요. 근데 그건 왜 꺾는 거예요? 이렇게 3개의 사리대로 세줄 꼬아엮기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자의 각이 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또 날대를 힘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자의 윗부분과 옆부분의 경계가 되는 각진 부분을 세 줄 꼬아 엮기로 표현한 다음 이렇게 옆부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때도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네요. 굉장히 단순한 규칙일 것 같지만 전체적인 면 처리부터 옆면의 각도 3D 형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날대의 각도들 면 처리 다 신경을 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모자의 옆면을 엮어줬다면 다시 한번 모자의 바깥 방향으로 라탄을 모두 꺾어줍니다. 그렇게 각을 만들어준 다음 모자의 챙 부분을 엮어주는데요. 원하는 길이의 모자의 챙을 완성했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남는 날대를 속으로 끼워줍니다. 날대끼리 서로 엮어서 패턴을 만들게 되고 손을 떼도 풀리지 않도록 엮어주는 거예요. 기둥이었던 날대를 옆으로 엮어서 마무리. 그 다음 삐죽삐죽 남은 라탄을 잘라주고 예쁜 리본으로 장식해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와우.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라탄을 하나하나 엮어 만든 정성 가득한 라탄 모자. 이거 하나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겠는데요. 너무 멋지죠? LG 헬로비전